이게 좀 자세 좀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네네. 발음을 조금 더 저번보다 또박또박.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좋은 게 저번에 이제 시인님이랑 말씀 나누셨는데 그걸 되게 재밌게 보시는 그 청자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조회수도 많이 네,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고 김 시인님이랑 케미가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야 진짜 한국 계속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한 번 더 나오실 수 없냐 해서 오늘 이제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할 얘기는 약간 논란의 여지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네, 한국어도 잘하시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영 혼영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힙합에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네, 뭐 가사에서의 한영 혼영은 좀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문제 중 하나죠. 저는 연구자로서 제 생각이 어떻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던지고 싶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한영 혼용이 무엇이냐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일반적으로 쓰이는 의미는 한국어랑 영어를 섞어서 쓴다는 거죠. 근데 이 한영 혼용이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좀 담겨 있죠. 네. 그 혼용 자체가 한자어인데 네. 한자어 뜻에 이제 섞어서 쓰다, 어울리게 뭐 쓰다 이런 말도 있지만 네. 혼용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편견이 담겨 있어요. 네.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죠. 네, 그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주제는 주제인 만큼 제가 한영 혼용이라는 말을 일단은 이 영상에서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힙합에서 거의 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만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사실 언어학 연구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는 현상이거든요. 네. 이거를 네. 그럼 한용, 혼용 이런 말들을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사실 한영 혼용이라는 말을 직역을 해도 네. 뭔가 딱 와닿지는 않아서 네. 언어학을 연구한 저의 입장에서 오히려 언어학적인 말로 네.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들이기도 해서 네. 네. 말을 했을 때 영어 화자가 충분히 이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언어 통합이 영어로는 트랜스랭귀징이라는 개념도 있고 언어 부호 전환, 영어로는 코드 스위칭. 이 코드 스위칭이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 그 한용 혼용이라는 현상을 그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개념은 엄연히 이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연히 다르고 통상 대화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들이에요. 네. 물론 가사를 분석할 때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영 혼용이라는 현상이 굉장히 흥미롭고 복잡하고 많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국어 랩 가사에서 영어를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 다 유의미한 작곡적인 선택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한영 혼용이 랩 가사에서 언제부터 화제가 됐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한국 힙합의 초창기에 소위 말하는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영어 랩에 대한 나름의 신경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로 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었고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는 한국이니까 당연히 한국어로 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려운이 있었죠. 근데 반대로 재미교포 출신이나 해외에 오래 거주하고 온 래퍼들 중심으로 영어 가사를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영어로 랩할 거면 니네 나라 가서 해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 버버젠트나 피타입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 라임을 쓰는 작법을 발전시키면서 영어 사용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좀 자연스럽게 지속되었고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국에서도 미국 문화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미국 힙합 음반을 듣고 자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래퍼가 돼서 팬층이 생긴 사람들이 한국 힙합의 주류 팬층이 되면서 한영 혼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좀 살짝 잘못된 게 있으면 댓글에서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와서 이제 한영 혼용을 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한영 혼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몇 가지가 있는데 랩이라는 거는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리얼한 언어로 표현해야 되고
그건 영어가 없는 한국어 랩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평소에 영어를 쓰지 않는 래퍼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일 거예요. 그리고 많이 볼 수 있는 비판 또 하나는 음악의 일부로서 가사도 중요한데 라임을 억지로 맞춰서 가사의 전달력을 해치하거나 수준 낮은 영어 단어만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써도 되는데 발음이 안 좋으면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볼 수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반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초에 가사의 전달력을 해친다는 감상에 공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음악 작품이니까 굳이 가사, 즉 언어적인 부분이 작품성에서 감점 요소가 될 필요가 있나라는 시선도 있고 네. 여전히 한국어에 한계가 있으니까 영어를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영어 사용에서 특별한 매력이나 멋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영어를 섞어서 쓰는 게 편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래퍼들도 있죠. 후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 누구도 아닌 버버젠트가 원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라임은 맞으니까 그게 세련되게 들릴 테니까 선제가 하게 되는 거라고 했어요. 물론 그 말에 덧붙여서 한국어 가사로만 앨범을 완성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래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한대요. 네,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종합해서 생각해볼 주제 몇 가지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래퍼가 가사에서 영어를 쓸 때 단어 선택, 문법이나 발음을 평가하면서 듣는 편이신가요? PD님은 어떻게? 아니요, 저는 그냥 네. 일단은 저도 그냥 음악만 듣고 그 음악이 흥미로우면 가사를 들여다보는데 근데 영어와 한글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문법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대충 그렇게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래퍼가 영어를 많이 쓰는 환경에서 자랐거나 오래 거주한 경험이 있으면 한영 혼용이 있는 가사를 좀 다르게 받아들이시나요? 그 맥락을 좀 고려하면서 들으시나요? 그렇지는 굳이 그러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어떤 음악에서 그 일단 음악이 먼저 앞에 있고 음악이 좋았을 때 이제 아티스트에 대한 내력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힙합 래퍼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네. 이 사람이 뭐 교포인지 이런 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영어와 한글이 있다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힙합 음악 작품에서 가사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네. PD님 얘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네네. 네. 저는 가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힙합 씬 자체가 래퍼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앨범이 굉장히 네.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네. 당연히 앨범에 쓰여진 가사들도 중요한 네. 역할을 하겠죠. 네. 그런 맥락에서. 네. 영어 가사가 주는 느낌이 어떤가요? 한용 혼용의 좋은 예, 나쁜 예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댓글에서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좀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댓글에서 좀 의견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싸우지 마시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맞죠? 아니 네. 말고.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이제 물어본 이유가 네. 아까도 저도 문제의식을 공유했지만 한영 네. 혼영이라는 그 네. 단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런 단어를 왜 쓰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은 그 뭐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나라 언어가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한자가 자연스러웠잖아요. 네. 중국어와 한글을 같이 썼죠. 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 때는 당연히 일본 말이 섞어 들어와서 네. 우리가 무슨 뭐 와리바시, 스베끼리 이런 말들 스레퍼도 맞나? 근데 뭐 스봉 이렇게 일본어들 많이 쓴단 말이에요. 네. 요즘 세대들은 좀 다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패권을 주도를 하고 뭐 영어 교육 하니까 당연히 한국말에서 이를테면 뭐 택시 타다, 네. 렌트하다 자연스럽게 쓰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이미 한영 혼영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국가예요. 네. 그런데 가사에서 유독 뭐 한글보다 영어가 많다고 해서 그거를 한영 혼용이라고 지칭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냥 영어 당연한 거. 그러니까 힙합이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힙합을 듣는 뮤지션들이 그러니까 청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매니아로 가서 나도 한번 랩을 해보자 했을 때 당연히 미국의 그 음반들의 래퍼들을 레퍼런스로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영어를 쓰게 되는 건데 그거 자체
특별히 비평적인 언어로 비평가들이 주로 많이 쓰잖아요. 한영 혼용이라는 말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네. 그걸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한영 혼용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게 조금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한영 혼용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한자와 한자를 섞어 쓴 거거든요. 혼용이라는 자체도. 네.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랩 가사는 수준이 높은 가사, 수준이 낮은 가사가 있을 뿐이지 거기 한영 혼용이라는 게 들어가서 뭐 수준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주로가 이제 영어 네이티브니까 네. 어떤 수준이 낮은 영어 가사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뭐 반대 입장만 생각해도 네. 어떤 사람이 한국어 네이티브이 아니고 랩 가사에서 어설픈 한국어를 살짝 넣었으면은 그거를 한국 사람이 들었을 때 당연히 처음에는 좀 신경 쓰이겠죠. 그렇죠. 좀 너무 심각하게 좀 어설프면은 좀 거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감상에 좀 할리우드 영화에서 네. 무슨 한국 사람이 나왔을 때 한국어 대사를 내뱉었을 때 어설픈 게 한국 사람들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 팝하고에 돌린 티가 나거나 뭐 그러면은 네네. 당연히 좀 신경 쓰이죠. 네. 그래서 뭐 저의 입장에서 가끔 영어를 굳이 여기서 왜 그렇게 썼지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네.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테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선택 이 영어를 여기서 쓴 것 자체가 그 선택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별거 아닌데도 어쨌든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동감해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단어적인 차용에서 시작을 해서 음악을 네. 시작한 래퍼가 자기의 음악적 깊이와 세계관이 넓어짐에 따라서 네. 영어를 쓰는 접근을 계속 많이 듣고 공부하다 보면 그 수준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래퍼가 한 사람의 래퍼가 내가 한국말을 쓸 거야, 뭐 영어를 섞어 쓰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물로 봤을 때 이 래퍼의 자의식이 어떤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나 내가 즐겨 들었던 명반과 어떻게 의식으로 닿아 있을지 이제 그거를 풀어내는 게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층적인 면에서는 그런 어떤 세계관들을 보여주는데 그 뭐 영어든 한글이든 그 작법이 그거를 통과를 했다면 저는 훌륭하다고 보고요. 굳이 뭐 영어를 쓴 걸 왜 이 사람은 영어를 썼지? 이런 얘기는 이거는 사대주의야. 이런 것도 사실 너무 이게 논리가 허술한 논리인 것 같아요. 영어 쓴다고 사대주의라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뭐 라임의 배치를 위해서 뭐 한글 쓰고 영어 썼는데 그걸 이상하게 보는 것 나는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게까지 좀 구체적으로 좀 보다 보면은 굉장히 좀 감상이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서 네네. 약간 비판을 위한 비판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어떤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좀 단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사람들이 쉽게 더 좀 싸우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좀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서 이 가사에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뭐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 못할 수도 있는데 단정적으로 한영 혼용이 좀 아쉬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확실히 좀 건설적인 토론이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한국어는 그 영어와 한국어가 일상적으로 섞어서 쓰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거를 랩 가사에서만 특히 비평할 때 한영, 혼용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그걸 딱 이렇게 박제시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영어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당연히 뭐 음악이나 뭐 뭔가를 어떤 창작을 할 때는 당연히 그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잡는 거는 되게 이상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뭐 창작하는 사람들이 일본어를 안 쓴다고 했을 때 억압할 수 있겠죠. 일본 측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때 동시대의 어떤 그런 이를테면 뭐 그때 당시 트로트가 있는데 거기 일본 말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그때는 비난할 수 있겠죠.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억압받는 상황에서 일본어를 쓰는 거나 근데 그런 차원도 아니고 지금은 그렇게 막 극단적인 차원도 아니고 모든 언어들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미국의 어떤 빌보드에서 뭐 리키 마틴이라는 가수가
뭐 라비다로카 뭐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스페인어 영어 혼용 가사다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생각이 좀 좁아지고 너무 거기만 집중이 되는 단어에서 저는 비평가들이 쓰는 한영 혼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이제 편견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말을 폐기하고 이게 수준이 높은 랩 가사와 수준이 낮은 랩 가사를 나눠서 그거를 이렇게 풀어낼 때 구체적으로 되게 뭐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쓰면 더 청자들도 납득하기 쉽고 네. 네. 뭐 그걸 보는 뮤지션들도 참고할 만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마다 언어 사용에 대한 그리고 언어 변화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를 타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한영 혼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택시라는 말이 어원의 영어인 거는 누구나 아는데 그렇죠. 택시를 탔다고 했을 때 영어를 썼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가사를 보면은 뭐 straight이라는 말이 있을 때 straight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기 때문에 그게 더 좀 더 확실하게 그게 영어를 썼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좀 확신이 드는 경우에는 이제 한용 혼용이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이건 좀 크게 봤을 때 언어 변화 속에 어떤 단어 사용에 대한 어떤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straight이라는 말을 아직까지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는데 네. 뭐 1, 2년 후에는 보편적으로 쓰이게 될지도 모르죠. 네. 뭐 요즘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컴플렉스라는 말도 있고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도 많이 쓰이고 뭐 트라우마. 네, 그렇죠. 이제 처음에 많이 그러니까 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를 굳이 왜 영어를 써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말이 정착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어 표현으로 쓰게 되고 그 의미도 살짝 변하게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영어 사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사를 볼 때 영어를 좀 더 꺼리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이 드는 게 가사를 물론 들었을 때는 다 이제 이게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거의 구분이 되는데 그 표기법 자체를 보면은 가끔 랩 같은 말은 가사에서 이제 그 음원 사이트에서 등록할 때 네. 랩이라는 말을 RAP로 쓰는데 네. 사실 발음이라든지 랩하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게 한국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영어 그 글자로 영문으로 썼으니까 뭔가 가사를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영어 좀 맞네라고 이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영어 썼다는 그 기준 자체가 이제 표기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끔 그런 뉘앙스로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영어랑 한국어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가끔 있고 네. 어쨌든 언어 사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문제이긴 한데 네. 되게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또 평론가의 입장에서 말을 못 하겠네요. 잠깐만 다시 이제 어떤 리뷰에서 한용 혼용을 비판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약간 한용 혼용이라는 말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신에 한용 혼용이 아쉽다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가사 좀 아쉽다, 가사를 잘 쓰진 않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좀 이유를 같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근거도 이제 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한용 혼용 때문에 그 가사가 별로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만약에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영어를 좀 이상하게 썼기 때문이라면은 그 한용 혼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형식일 수도 있고 좀 관습적으로 좀 쓰게 그렇죠.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본인이 그게 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게 어떤 가사에서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좀 들어가야 설득력이 좀 네, 확실히 네.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어떤 리뷰의 형식이나 글자 제한 뭐 여러 가지 좀 제약에 따라서 네. 그런 게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네. 저도 가끔 한국
국내 리뷰뿐만 아니라 해외 리뷰를 보면은 네. 그런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 그 감상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많이 얘기를 안 해서 한 가사 한 구절, 두 구절 정도 인용해서 이제 이런 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는 확실히 좀 논리적으로 따지려면은 좀 따질 만한 여지가 많은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는 절대 한영 혼영을 쓰는 뭐 비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런 걸 쓸 수밖에 없었던 맥락과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영 혼영이 그냥 한영 혼영을 가사로 대체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거를 특정하게 표기하는 순간 그냥 영어와 한글을 같이 썼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듯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저는 이제 비평가라는 직업이 자체가 네. 뮤지션과 리스너 사이의 관계를 더 활발하게 중개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평가는 내가 첫 번째 감상자도 되지만 네. 내가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숨겨진 이야기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 용어가 이상하다면 그 세계관을 설명해 준다든지 해서 청자들에게 더 많은 어떤 감상 포인트를 제공하는 게 일단은 물론 이제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영혼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굉장히 약간 교조적으로 뮤지션을 배제하고 청자들에게 비평가의 입장을 이렇게 교조적으로 내려주는 듯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거는 좀 태도가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썼을 때는. 그래서 뮤지션을 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뮤지션을 더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또는 비판도 가하되 이 청자와 뮤지션 간의 관계의 맥락 안에서 비평가들이 뭔가 틈입해 들어가야지 뭔가 청자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걸 강요한다든지 이렇게 가서는 설득력도 떨어지고 일단 뭔가 이런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약간 방기하는 느낌도 나고 책임을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많이 댓글에서 많이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준비 많이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